음. 아니야. 책상이라. 지갑지? 나 책상. 책상 옆자리 어딘가에 하나 오, 있다. 회사 이름이 다가구. 베르마타 데스크. 오, 모니터함이 끼우기 쉽게 돼 있네. 알루미늄 각파이프가 이제 필요가 없겠는데. 상판이 세 가지 모양. 멀티탭이 괜찮다. 정면은 대충 이런 모양. 근데 나는 큰 게 필요한데 180 사이즈가 있나? 오, 180에 80 사이즈 괜찮고 모니터함 끼우기가 편해서 마음에 드는데? 여기 설명에도 있다. 지난번 RGB 게이밍 책상보다 이게 훨씬 괜찮은 것 같은데? 색상은 아이보리 상판에 블랙 프레임. 이렇게 하면 199,900원에 무료 배송. 그래서 협찬을 받았어요. 이제까지 협찬 받은 것 중에 부비가 제일 큰 것 같아요. 박스를 살펴보면 책상 다리랑 책상 상판이랑 책상에 멀티탭 함, 모니터 받침이랑 서랍까지 보내주셨더라고요. 포장을 보면 제가 책상을 샀을 때 제일 걱정되는 거는 이쪽에 있는 모서리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현재 메인 책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태광 포밍 테이블 같은 경우도 처음 받았을 때 모서리 부분이 깨져서 와가지고 이거 총 3번 교체해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받은 다가구 책상 같은 경우는 튼튼하게 포장이 돼 있어요. 요거는 마음에 들고. 먼저 책상 다리 부분을 열어보면 처음 포장을 열면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저는 다리 부분을 검은색으로 선택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가까이에서 보면 만져보면 약간 우둘두둘한 그런 느낌? 바닥이랑 닿는 면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돌려서 높이 조절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책상 상판도 한번 봐보죠. 이게 부피가 크니까 움직여야 되는 동선이 너무 많은데? 책상 상판을 개봉할 때는 칼을 너무 깊게 넣으면 책상 상판 위에 스크래치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자리를 살짝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주는 게 안전하겠죠. 호호호, 좋아. 종이가 한 장 들어가 있는데 설명서 앞장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설명서 뒷장. 책상 두께를 보면 책상 두께는 2cm 정도. 제가 원래 사용하던 포밍 테이블을 보면 포밍 테이블은 3cm. 그리고 멀티탭 함도 이거 책상이랑 세트니까 확인을 해보면 멀티탭 함에 들어있는 나사, 아마도 생긴 모양을 보면 이쪽에 구멍이 4개 있으니까 상판에 이렇게 딱 붙이는 형태겠죠. 먼저 책상 박스를 개봉을 했으니까 책상부터 조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3단 서랍이랑 모니터 받침대도 살펴보죠. 먼저 1번 책상 밑면에 이렇게 조립을 하라고 나와 있으니까 요거대로 한번 해보죠. 먼저 책상 밑면에 이렇게 같이 들어있던 나사를 일단 쏟아서, 설명서를 보면 2가지 나사가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나사를 사용하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나사니까 이걸 사용해서 동시에 여러 개의 나사를 줘야 될 때는 먼저 나사를 구멍마다 다 꽂아서 자리를 잘 맞춰서 일단 손으로 대충이라도 돌려서 나사 자리만 어느 정도 맞춰주고, 흔들리지 않는 거 보니까 나사 자리가 맞았고, 먼저 모든 나사를 꽉 조인 게 아니라 이렇게 대략 80% 정도 그 정도만 들어가게 결합을 모두 이렇게 해놓고 나사를 끝까지 조여주면 이렇게 다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은 또 설명서를 보면 2번 다리 프레임을 조립하라고 나와 있네요. 이렇게 니은자로 생긴 다리 모양을 이렇게
끼워서 같이 들어있던 나사를 사용해서 여기에 있는 구멍 2개에 나사를 사용해서 먼저 결합을 해주면 되겠죠.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설명서를 보면 3번 모양대로 하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쪽에 있는 구멍 2개 나사를 끼워주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나사를 끼워주면 되겠죠. 여기에 들어가는 나사 2개는 이렇게 생긴 거 2개 끼워주면 되고, 이쪽에 들어가는 나사 하나는 이렇게 생긴 걸 끼워주면 되고요. 먼저 80% 정도만 2개 끼워주고 마무리로 꽉 끼워주고, 이쪽에 들어가는 나사는 육각으로 된 나사니까 육각 렌치를 사용해서 넣어주면 되겠죠. 마무리로 꽉. 그리고 같이 들어있던 이렇게 생긴 마개 여기에 끼워주라고 나와 있네요. 이렇게 끝났고, 나머지 다리 3개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으로는 저는 멀티탭함 옵션이 있으니까 이거를 달아주면 되겠죠. 멀티탭함에 같이 들어있던 나사 4개, 멀티탭함에 있는 구멍 4개를 여기 구멍 4개에 맞춰서 이렇게 올려서 나사를 조여서 고정해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해줬으면 책상 조립은 다 끝난 거죠. 자, 완성이 됐으면 이제 세워보면 되겠죠. 진정한 남자의 힘이 필요할 때 가장자리 부분을 잡고 먼저 여기까지만 세워주고, 좋아, 남자의 파워. 천천히 좋아. 와우, 일단 조립이 끝났는데 역시 180에 80 사이즈답게 광활해요. 이것이 제가 원하는 사이즈, 힘세고 강한 책상. 오, 그렇다면 이 녀석이 기왕 완성됐으니까 모니터 받침대는 여기서 개봉기를 해보면 되겠는데? 오, 맨날 개봉기를 하려 그러면 컴퓨터 책상 위에서 하다 보니까 뭘 하려 그러면 위에 있는 걸 싹 다 치워야 됐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없이 빈 책상 하나 있으니까 이거 너무 좋은데? 오, 완전 편해. 이거는 다가구 모니터 받침대라고 써있네요. 오, 먼지를 좀 치워주고, 꺼내보면 이렇게 넣고 써라. 받침대 사이즈는 1m, 세로는 24cm, 이쪽에 작은 공간은 28cm, 넓은 공간은 66cm 정도, 끝까지 높이는 대략 9cm, 안쪽의 높이는 대략 7cm. 뒤집어 놓은 모습을 이쪽에서 이렇게 보면 다리 부분이 약간씩 더 높아서 이 정도 공간이 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마도 그 이유는 이쪽 부분의 공간으로 키보드 케이블이나 아니면 마우스 케이블이 드나들 수 있게 이렇게 공간을 조금 남겨둔 거겠죠. 선이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 센스. 그렇다면 서랍도 개봉을 해보죠. 꼼꼼하네. 이런 방식을 열을 때는 어차피 박스를 뭐 재활용할 것도 아니니까 남자의 파워! 박스는 인간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살짝 들어서, 오, 상단서라고? 아, 바퀴 달려있는 모델인가 보다. 바퀴니까 아마 밑면에 다르라고 하는 거니까, 아, 이렇게 밑면에 나사 홈이 있으니까 여기에 바퀴를 달면 된다. 같이 들어있는 바퀴가 이런 모양으로 생겼으니까 이렇게 바퀴 4개를 다 달아주고, 바퀴도 달았으니까 대충 디자인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검은색인데 테두리만 흰색으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서랍을 열어보면 나무 무늬, 제일 밑에가 제일 큰데 제일 밑쪽을 열어보면 제일 밑에가 사이즈가 제일 크게 돼 있어요. 서랍장이 바퀴가 달려 있으니까 이렇게 오른쪽에 배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취향에 따라서 왼쪽에 배치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이거 튼튼한가? 올라가도 되나? 에이, 설마 뭐 부러지겠어? 오, 괜찮은데? 제 몸무게가 대략 90kg인데 뭐 중간에 이렇게 올라가 있어도 뭐 크게 문제 없는 걸 보면은 뭐 웬만한 거는 올려놔도 큰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진짜 큰 작업이 하나 남아있는데 이거를 다 철거를 해서 이쪽에 새 책상 그리고 기존에 쓰던 책상을 이쪽에 놓고 이렇게 기역자로 놓는 게 제 목표인데 플라스틱 수저를 와 진짜 꽉 붙어있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일단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됐고 뭐 안쪽은 깔끔하지만 거실은 지금 난장판이긴 하지만요. 야 이거 언제 다 정리하냐. 대충 여기쯤? 그렇다면 이 조명은 어디다가 뺄까? 아니야 다시 자리를 잡을 거니까 일단 철거. 좋아. 그렇다면 이쪽에 메인 책상이 들어와야 되니까 예. 천천히 그렇다면 나머지는 원래 있던 걸 재배치시켜야 되니까 와우 이거 작년에 이사 올 때 기분이 드네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세팅이 완료가 됐네요. 간단하게 보이지만 지금 저 4시간 동안 열심히 정리한 결과예요. 책상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180에 80인데 일단 메인 책상은 화면 사이즈 32인치 본체로 오른쪽에 놓으니까 180에 80 사이즈인데 너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게 제 마음에 들게 세팅이 됐어요. 세팅을 하면서 약간 걱정했던 건 모니터 암이 정중앙이 아니라 왼쪽에 달렸다는 건데 아마존 베이징 모니터 암 기준 뭐 끝까지 뺄 필요는 없으니까 한 요 정도까지만 최대 빼니까 모니터 암 위치는 여기에 달려있어도 큰 상관은 없었어요. 그리고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 뭐니 해도 멀티탭 함 멀티탭 정리함 선 정리를 해놓은 것처럼 깔끔해 보이죠. 하지만 위쪽을 보면 네 그렇습니다. 남자의 선 정리로 그냥 다 여기에 넣어버린 거죠. 일단 이쪽에 다 몰아 넣어 보이면 겉에서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안쪽은 지저분하지만 바깥쪽에서 안 보이는 완벽한 남자의 선 정리 마음에 들었어요. 이제 이 책상은 메인 책상으로서 제가 작업할 때만 이 공간을 온전하게 다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프리미어 사용하다가 더빙이 필요할 때는 이쪽에 있는 마이크를 내려가지고 이쪽에서 바로 더빙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쪽에서 동영상 틀어놓고 밥도 먹을 수 아니 아무튼 이쪽에는 작업용 책상 제 샷건을 수없이 견뎌냈던 포밍 테이블이죠. 모니터 받침대는 이쪽에 배치를 해놨어요. 컴퓨터 테스트를 할 때 원래는 화면 높이가 낮았는데 모니터 받침을 놓으니까 테스트하기 완벽한 화면 높이가 딱 돼서 그리고 왼쪽에는 이렇게 빈 공간을 놨잖아요. 이쪽은 조명 리모컨을 가져왔어. 조명을 켜면 이렇게 위에 조명이 있으니까 아래에서 물건 개봉기를 바로 찍을 수가 있는 거죠. 왼쪽에는 네 그렇습니다. 그 케이스 혹시나 그래픽카드 테스트가 필요할 때 저는 인케이스 상태에서 테스트를 하니까 이쪽에 갖다 놓고 서랍장에 바퀴가 달려 있으니까 옆판 열고 그래픽카드 넣고 이쪽에서 모니터 바로 연결해서 온도 테스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제품 리뷰가 끝나면 조명 끄고 컴퓨터도 끄고 그리고 책상을 잠시 사용해 봤는데 이 녀석은 밑에 구조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의자 팔걸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도 여기까지 넣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사용하던 포밍 테이블 같은 경우는 밑에 합판 구조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 걸려서 더 이상 들어가지가 않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알 수 없는 건 책상에서 제일 중요한 내구성인데 내구성 같은 경우는 이게 단기간에 어떻게 알아볼 수가 없는 거라 이거는 제가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혹시나 문제가 생긴다면 커뮤니티에 공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까지 원했던 제 개인용 작업 책상 테스트용 공간 따로따로
완성이 됐네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